자, 10쪽을 한번 보자. 10쪽. 자, 여기 내용은 통합과 맨 처음 내용으로 우선 어떤 것들이 있냐. 가장 이제 기본적인 것들 있잖아요. 우리 과학하면서 많이 쓰는 것들 예를 들어볼게요. 학생들 얼마 전에 이제 시험 볼 때 이런 거 하지 않았지? 막 이런 거 1km는 뭐 몇 미터? 이렇게 쓰지? 이런 거 여기는 요거 무슨 뜻이냐, 그러면 요거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집에 3승 이렇게 해석해야 돼. 동그라미 3개. 자, 저런 것처럼 우리가 과학에서 어떤 것들을 표시하는 것들 이런 미터를 쓰기도 하고 또 이런 것을 쓰기도 하고, 거리는 미터로 나타내고 질량은 무엇으로 나타내고 막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통틀어서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잠깐만 전화 자, 그래서 10쪽은 과학의 기본적인 것들을 우리가 오늘 배워. 사실 실질적인 내용은 다음 주부터 나온다라고 보는 게 맞고, 자, 일단 시간과 공간에 대해서 먼저 얘기해보자. 시간, 공간. 크게 뭐하고 뭐로 설명할 수 있나요? 시간과 공간으로 설명할 수 있어. 시간이 뭔데? 알고 있는 시간이 있니? 초, 분, 뭐 시 이런 것들. 그런 짧은 것부터 긴 것까지 갈 수 있어. 큰 것까지 갈 수 있고요. 공간도 마찬가지. 이렇게 작은 공간도 있지만 여기서 서울이 될 수도 있고 대한민국이 될 수도 있고 지구가 될 수도 있고. 그때 첫 번째 체크하자. 네, 첫 번째 기억해야 되는 건 되게 중요한 건 얘기하면서 하겠습니다. 체크하라고. 우리 규모의 별표지. 규모. 스케일이라고 부르죠. 스케일. 규모. 규모를 스케일이라고 해서 스케일은 뭐냐 그러면 크기 범위예요. 크기 범위. 스케일이 크다, 작다 이런 얘기 들어봤죠 우리. 자, 그래서 크기 범위야. 그리고 그 스케일에 따라서 두 가지로 나눠요. 우리 이제 어차피 지금 우리 준비하는 거 이 과목은 학교 시험도 봐야 되고 수능도 봐야 되거든. 그래서 이제 선생님이 이제 막 별표 치는 거 그거는 우선은 학교 시험 나올 수 있지. 그거보다 수능에 나올 만한 것들. 수능에 나올 만한 것들이 중요한 것들이에요. 결국은 자, 첫 번째 미시하고 거시 세계라는 얘기가 있어. 미시, 미자 무슨 미자인지 아니? 작다는 뜻이야. 그래서 미시 그러면 작게 보이는, 거시 크게 보이는, 이렇게. 미시는 작게 보인다고 얘기했잖아 얘들아. 근데 사실 나는 못 봐요. 너무 작아서 나는 못 보는 그런 색이야. 내가 못 보는 세계가 어떤 건데, 그러면 얘들아, 우리는 책상은 보이는데 책상을 이루고 있는 원자, 분자 이런 건 안 보이잖아. 그 안에 있는 전자도 볼 수 없어요. 그런 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 아주 작은 규모의 세계. 미시는 작은 규모의 세계, 거시는 큰 규모의 세계. 자, 뭐가 있냐? 분자, 원자, 이온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분자, 원자, 이온. 자, 큰 규모는 저걸 제외한 나머지 전부 다 나무, 암석. 너무 많아서 뭐 쓰기도 그러네요. 선생님 여기 책상에 나무, 태양계, 작은 거부터 큰 거. 이거만 있는 건 아니지. 미시 빼고 나머진 다 것이다 이렇게 봐도 되겠지. 그래서 우리가 맨눈으로 볼 수 있는 세계, 거시 세계라래요. 못 보는 세계, 원자, 분자, 이온 같은 거. 밑에 있는 건 보자. 수소 원자의 지름이 0.1 나노미터라래. 나노 뒤에서 나와요. 그때 한번 더 보겠지만 10의 마이너스 9승을 뜻해. 작다는 얘기지. 그 다음에 전자가 원자의 주위를 도는데 걸리는 시간은
150 아토표라 그래요. 매우 작은 시간을 얘기하는 거고, 오른쪽에 태양과 지구와 태양 사이의 거리는 1AU고, 한 바퀴 도는 데는 365일 이렇게 쓴다는 얘기. 그래서 미시세계 그 기준이 있어요. 밑줄 치자 얘들아. 나노초 이하. 밑줄 치자. 요거. 여기는 나노초 이하야. 나노 뒤에 나올 거거든? 나노는 뭐라 했니? 10의 마이너스 9승 2제. 그보다 작은 걸 우리 뭐라 그래요? 나노초 이하의 단위. 그 공간으로 나노미터. 나노초, 나노미터. 나노 아래 세계 맞아. 나노보다 큰 세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거시 세계는 초분 이런 거 쓴다. 다 밑에 자연현상의 탐구 보면 결국 적절한 우리가 이제 뭔가를 탐구하고 관찰하고 막 이러려고 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거시일 수도 있고 미시일 수도 있지. 근데 미시 보겠다고 망원경 들이대면 안 되지. 미시 몰라면 뭐 어떻게 되니 얘들아. 뭐 세포의 세계 또 세포보다 작은 뭐 분자 원자라고 몰라면 어떻게 해요. 전자 현미경 같은 거 막 써야 되거든. 그래서 적절한 도구를 써야 된다. 빨리 가보자. 여기는 시간과 공간의 측정 방법. 과거는 어떻게 한 것 같아요? 여기 상식적으로 가볼게요. 과거에는 뭐 시계가 없었잖아? 시간 측정은 보통 천체의 움직임을 통해서 했고, 그 다음에 길이는 신체의 일부를 주로 이용했어요. 그래서 아직도 남아있는 것 중에서 1피트 들어가니? 왠지? 피트 들어갔지? 네. 그런 것처럼 피트는 다 발바닥 하나 얘기하는 거거든? 그런 것처럼 피트, 그리고 여기 여기서 여기까지 1큐빅 이렇게 얘기해. 큐빅. 그래서 큐빅이 중요하다기보다는 옛날에 어떻게 했어요? 옛날에 어떻게 했니? 천문학적 현상을 이용했다는 시작. 또 신체의 일부의 길이를 쓰기도 하고 그거 표시된 자를 이용하기도 했다. 이 현대는 어떻게 하는데요? 현대는 뭘 이용하냐? 그거에 핵심적인 단어 하나가 있어요. 한 글자. 현대는 빛을 기준으로 많이 해. 이런 신체 일부 이런 거 했을 때 문제가 있지요. 어떤 문제가 있어? 다 똑같지 않지. 객관적일 수가 없어. 그래서 가장 객관적인 걸 쓰는데 그게 뭐다? 빛. 시간 측정은 빛의 신동수를 이용하는 학생들 기억하셔야 돼요. 세슘 원자시계를 쓴다. 세슘 원자시계 체크하셔야 돼요. 정리. 옛날에 어떻게 했냐고 얘들아 알잖아. 해시계 들어봤음? 거기 옆에 있는 게 해시계야 얘들아. 앙불구. 그래서 천체 움직임을 보고 했어. 저 해시계 없으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학생들? 하늘 높이 떠 있잖아. 이제 밥 먹을 때 됐네, 점심 먹을 때 됐네 이렇게 생각해.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했다가 요즘은 이제 점점 정확성을 요구하겠죠. 그래서 세슘 원자식을 쓴다. 다 밑에 길이 측정 원리 한번 보자. 자, 핸드폰 여기구나. 봐봐. 자, 그런 기구가 있어요. 여기서 저기서 여기까지 잴 거야. 여기서 잴 때 누가 한 명 잡고 내가 이렇게 줄자 같은 거 잡고 있을 수도 있겠지. 근데 또 너무 이거 옛날 거 같고 어떻게 하면 돼? 어플 같은 거 다운받잖아. 네? 어플 같은 거 다운받아갖고 여기다 딱 쏘면 어떻게 되는 게 아니? 딱 나와 여기까지. 네, 그 원리 한번 볼게요. 그 원리 어떻게 되냐? 기믹 측정의 원리. 빛을 이용하지. 얘들아 여기 벽이라고 하자. 여기 레이저가 나가는 그 측정기가 있어. 측정기에서 뭐가 나가냐고? 빛이 나갈 거야. 빛이 나가서 맞고 다시 돌아올 거야. 갔다 올 거야. 그래서 갔다 와.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를 보여. 자, 선생님이 한번 보여볼게. 얘들아, 속력은 뭐분의 뭐니? 시간분의 거리.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 우리가 알고 있는 거,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 이렇게 돼. 네. 이때 이 속력과 시간을 써야 되거든. 근데 문제는 갔다 온 시간이에요. 우리가 측정되는 건 결국 갔다 온 시간의 절반을 여기다 집어넣어야 되는 게 맞겠지. 그 말 이해하니? 이거는 속력을 쓰는데 무슨 속력을 쓰냐면 빛의 속력을 쓰고 요거
갔다 온 측정된 시간을 어떻게 2로 나누면 여기서 여기까지 측정할 수 있다. 뭐 이런 원리야. 자, 그래서 그 길이 측정의 원리를 보시면요, 빛의 속력이 일정함을 이용했어요. 빛의 속력이 뭐 컨디션에 따라 바뀌는 것도 아니고 빛을 이용하는 이유는 뭔데? 항상 같은 값이에요. 이거는 주변 환경에 따라 거의 변화가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111쪽 가보자. 111쪽. 그래서 옛날에 그런 거 알겠어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하는데 시간과 측정 기술이 발전돼서 다양한 경우의 측정 이루어지고 시간 공간. 자, GPS라고 있죠. GPS. 자, GPS 선생님이 한번 설명해 볼게요. GPS. 이제 GPS가 언제 많이 쓰냐? 그러면 운전 같은 거 할 때 내비게이션 했을 때 내 위치를 누군가 잡고 있지. 인공위성이 잡고 있어요, 학생들. 네. 자, 봐봐요. GPS가 측정되려면 일단 인공위성이 있어야 돼. 위성이 있어야 되는데 위성이 최소 위성수. 자, 중요한 사실이에요. GPS의 최소 위성수는 3개야. 왜냐? 봐봐. A 위성, B 위성, C 위성에서 나까지 나한테 쏘는 거야. 나한테 B 쏴. 나한테 B 쏘면 나 갖고 돌아오겠지. 그러면 나까지 뭐가 나올 수 있니, 얘들아? 거리가 나올 수 있지. 그래서 A에서 날 쐈더니 한 요만큼 거리 안에 있대. 그래서 나는 첫 번째 나는 요 거리 안에 있어. 그러면 방향 정확하게 몰라. 확실한 건 이만큼 거리야. 선생님이 잘 그렸냐? 아씨. 그랬을 때, 저 어딘가에 있다는 얘기야, 나는. 자, 두 번째 위성에 쐈더니, 이렇게 됐어. 그럼 뭐야? 나는 이제 둘 중에 하나 있어. 어디 아니면 어디. 요점 아니면 요점에 내가 있다는 얘기야, 지금. 이제 마지막 확정지어야 되지. 그래서 세 번째 위성에서 쏘면, 선생님 너무 주작하는 것 같지만, 여기 맞추려고 노력했어요, 지금. 요 세 가지에서 쌌더니 결국 어떻게 여기라는 걸 난 알 수 있어. 정리. GPS는 최소 3개의 위성을 이용해서 어떤 위치를 측정하는 방법이야. 최소 몇 개? 3개. 네. 4개가 있으면 어때? 더 정밀하게 할 수 있어요. 더 정밀, 정밀. 지금 우리 딱 3개로만 하진 않아요, 사실은. 근데 최소 몇 개는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니. 3개. 그래서 더 많은 위성이 있으면 더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다라는 걸 꼭 기억하자. 우리 GPS 나 지금 버스 타고 어디 가야 돼? 그러면 네이버 지도 열거든. 네이버 지도 열면 내 위치 나오지. 다 GPS 연결돼 있어요. 다음 전자현미경. 얘들아, 빛으로 볼 수 있는 건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전자현미경은 맞고 돌아오는 걸 형상화시키고 있어. 더 작은 걸 볼 수 있는 현미경도 있다. 이 페이지 너무 안 그러겠지만 집착하면서 할 필요는 없는 페이지예요. 본격적으로 나오지도 않았어. 자, 초고속 투반 전자현미경도 있고 나노초 이하까지 할 수 있어요. 전자보다 조금 더 좋은 거래요. 원자 힘 현미경. 원자 촬영에서 원자의 크기를 측정할 수 있는 것도 있고 우주 망원경, 뭐 허블 망원경이라고 들어봤음? 저 멀리까지 볼 수 있는 대형 망원경이 뭐 그런 것도 있다. 밑에 있는 거 해보자. 자, 11쪽의 밑에 있는 걸 보자. 자연세계는 시간과 공간으로 설명할 수 있다. 다음, 영어로는 스케일이에요. 답은 규모가 작어. 다음, 그 규모를 따라서 뒤에 미시, 거시로 분류할 수 있다 그랬지. 시계 중에 겁나 정밀한 시계 이름 뭐죠? 세슈 먼저 시계. 들어가시면 돼요. 다음, 밑에 있는 11번의 아래 OOX 당했네요. OOX. 자, 첫 번째, 다양한 크기의 시간과 공간에서 자연현상이 일어나고 그 범위를 규모라고 하고 같은 방법을 써야 된다. 이거 당연히 아니겠지. 내가 하고자 하는 거에 맞는 거야지. 그래서 대상에 따라 달라요. 그게 답이야. 자, 2번 거시, 미시. 자, 한번 가보자. 현대적 방법이라 했는데 태양의 위치를 기준으로 시간을 측정한다. 이건 뭐야? 너무 옛날 거 아니에요? 옛날 거예요. 밑에 거 좋은 거네. 다 4번
현대 측정 기술 GPS로 넓은 영역에서 위치 파악하고 있고요. 나노 단위물, 자, 선생님 이런 얘기 했어. 빛으로 보는 거, 빛으로 보는 거 진짜 한계가 있거든. 더 작은 걸 보려면 전자현미경을 써야 돼요. 전자현미경을 써갖고 있잖아. 들여다보는 게 아니라 맞고 돌아오는 걸 형상화시켜야 돼. 자, 어쨌든 광학 아니에요. 전자현미경이에요. 그래서 X야, 제임스 루즈 망원경 특징이 뭐예요? 멀리까지 볼 수 있다는 특징. 다음 넘겨보자. 조금씩 광학이 가까워질 거예요, 이제. 자, 첫 번째. 여기, 수능에 나올 것 같아요. 무조건 나올 것 같아요. 당장 수능 준비하는 건 아니지만, 수능에 나오면 학교 시험 무조건 나와요. 첫 번째 뭔데? 여기 제목이 있는데 기본이야. 선생님이 윤지한테 막 물어보면서 하고 싶지만 부담스러워할까봐 그냥 할게. 좋아하는 학생도 있고 안 좋아하는 학생도 있기 때문에 별로지? 그래서 그냥 할게요. 좋아하는 애들 있어요. 내가 물어보면 주고받고 하는 거 더 좋아하는 애들 있는데 사람이 다 똑같지 않으니까 부담스러워하지 마. 안 물어볼게. 그리고 자, 뭔 얘기야 무슨 얘기? 기본이야. 자, 학생 내가 학생 있다고 생각하고 학생 여기 가상이야. 나뭔 얘기해? 뭐 물어보려고 했지? 자, 뭐 물리 우리 좋아해? 물리 별로 안 좋아하지. 물리가 뭐예요? 그러면 선생님 그러면 물리가 뭐냐고 너 얼마 전에 시험 봤잖아요. 뭐 에너지 1. 그 물리하면 뭐하니? 선생님 자꾸 공식 쓰지 않니? 위치 에너지는 9.8 mh라고 하고 일회항은 W나 FS라고 하고 막 그러잖아. 자, 그때 쓰는 것들 물리에서 나타내는 걸 우리 이렇게 이제 물리량. 네? 물리량이 뭐가 있냐고? 에너지도 있고 일회량도 있고 넓이도 있고 부피도 있고 막 그래. 다 통틀어서 뭐라고 한다고? 물리량은 몇 개요? 겁나 많아. 너무 많아. 그래서 이거 다 기억할 수는 없고. 그래서 그 물리량 중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게 있다. 우리나라에서만 기본이냐? 전혀. 국제적 기본이에요. 이거는. 야, 다른 물리량 그래 많은 건 알겠어. 근데 어쨌든 시작은 여기다. 기본량에서 파생돼. 그래서 별표 3개 치셔야 돼요. 기본량. 네, 첫 번째 나오는 개념 별표 3개 처음 나왔네요. 기본량에 대해서 별표 3개 치셔야 돼요. 무슨 양인데요? 기본이야. 기본량 말고 뭐가 있냐고? 유도량이라고 있거든? 근데 이 기본량 빼고 나머지는 다 유도된 거야. 유도라는 말 알지? 유도. 여기서 만들어졌던 얘기. 기본량이 뭐 있어요, 선생님? 자, 하나씩 보자, 얘들아. 자, 일단 시간이 기본이에요, 시간. 자, 시간 기본. 다음, 길이. 시간, 총 7개 있는데요. 시간, 길이, 질량, 전류. 전류 몇 명이니, 얘들아? 그 다음에 또 뭐 있어요? 온도, 강도, 물질량 그랬어요. 온도, 강도, 물질량. 선생님 이거 외워야 돼? 외워야지. 근데 외우지 않더라도 우리가 가장 흔히 쓰는 7가지거든? 제일 많이 쓰는 거 아니에요? 근데 선생님 시간은 초도 있고 분도 있고 1시간, 2시간도 있는데 그 중에 뭐예요? 오늘? 시간은 세컨. 됐니? 시간은 초가 기본이라는 얘기. 길이는 뭘 것 같아요? 얘들아, 길이, 우리 속력 계산할 때 보통 뭐라 그래? 미터 퍼 세컨 많이 하지? 그래서, 길이 기본은 미터예요. 그니? 그 다음, 질량의 기본은 뭐예요? 9.8 mH 한번 생각해보자. 9.8 곱하기 m 곱하기 h인데, m의 기본 단위를 뭐라고 했죠? 킬로그램이라고 했어. 그래서, 질량의 기본 단위는 킬로그램이다. 그램 아니에요? 킬로그램이에요. 오해하지 마. 그럼 아니야, 얘들아. 다음, 전류의 기본 단위. 뭐 아는 거 하나밖에 없잖아, 얘들아. 너 전류의 단위 아는 거 하나밖에 없지 않니? 중학교 2학년 때 뭐라고 했니? A라고 쓰고 뭐라고 읽었니? 암페어. 기억나? 암페어라고 읽었던 거? 기억 안 나? 큰일 났네. 전기 싫어했지? 예. 자, 암페어, 볼트, 오hm 막 이런 거 쓰지 않았던 거 같지? 아니면 됐고. 지금 알면 되죠. 다음.
온도 여기 조심해야 돼요. 온도는 일단 제일 많이 쓰는 건 뭔데? 도시 이거 제일 많이 써요. 근데 도시가 아니야. 뭔지 알아요? 근데 K라고 본 적 있어요? 없어? 켈빈이라는 절대 온도예요. 이거는 켈빈 여기 켈빈 설명 선생님이 한번 해볼게. 얘들아, 켈빈이 어떤 건지 선생님이 한번 얘기해볼게. 안 배웠다고 뻥치지 안 배웠어요. 근데 기억이 안 나는 것 뿐이지 언젠가 한 번도 배웠어요. 중학교 1학년 때 샤를 법칙 할 때 나와요. 샤를 법칙이 뭐 기억 안 난다고? 그럴 수도 있죠. 뭐 기억나요? 샤를 법칙? 뭐 닥달하는 건 아니에요. 자, 이거 온도야 되나? 도시. 이거 기부야, 기부. 기부가 뭔지 아니? 기체의 부피. 이거 상식적으로 생각하지. 여기는 이게 0도씨야. 여기 0도씨 기체들 부피가 이만큼이야, 얘들아. 온도 올라가면 부피 어떻게 돼? 상식적으로. 커지겠니, 작아지겠니? 온도 올라가면 부피가 확 늘어날 거야. 그래서 여기서 온도가 커지면 온도가 커지면 어떻게 된다? 너무 힘이 많이 된다고요. 이렇게 올라간다는 거 알겠니, 얘들아? 뭐 온도 낮아지면 어떻게 되겠니? 부피가 점점 줄어들겠지. 공감하니, 얘들아? 자, 온도가 낮아지면 부피가 줄어들어 점점. 근데 중요한 사실은요, 온도가 줄어드는 게 아니라 온도가 낮아지면 부피가 줄어드는 건 알겠어. 근데 부피는 무한정 작아질 수는 없거든. 부피가 0이 되는 요 온도를 영하 273도C 정도가 되면 부피가 0이 된다라는 계산을 할 수가 있어. 들어봐. 부피가 0이래. 그럼 부피 0보다 더 작은 부피가 있나? 마이너스 부피가 있나 세상에? 그런 건 없거든. 그래서 우리는 인간이 계산했더니 어때? 영하 273도가 가장 낮은 온도인 것 같아. 그래서 여기를 0켈빈이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 절대 영도라고 해요. 절대 영도. 절대 영도가 뭐예요, 그러면? 기체의 부피가 0이 되는 온도예요. 이거보다 더 낮은 온도는 없다고 봐요. 온도가 무한정이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낮은 온도는. 높은 온도는 끝이 없거든. 낮은 온도는 여기 계산상 요거보다 낮은 온도는 없다. 그래서 네가 영도 중에는 제일 작은 영도야. 그래서 절대 영도 이렇게 정리해보면 영하 273도씨는 이건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섭씨 온도고, 이거는 절대 온도로 5K는 아니고 0켈빈이에요. 0켈빈. 선생님 이거 어떻게 돼요? 영하 272도씨는요 한 칸 올라갔으니까 1켈빈이에요. 0도씨는 얼마예요? 0도씨는 273켈빈이에요. 둘의 차이가 어떻게 나느냐 얘기해보면요, 절대 온도는 뭐에서? 섭씨 온도에 어떻게 하라고? 273을 더하면 구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섭씨 온도에 273을 더해서 켈빈이라고 부르는 정리. 결국 이건 뭘 기준으로 하냐면 분자운동 기준으로 만들어진 온도야. 얘들아, 너희 섭씨 온도는 어떻게 만들었는지 아니? 물의 끓는 점, 녹는 점을 어느 점을 기준으로 만든 거야. 물 어느 점을 0도씨라고 하고 끓는 점을 100도씨라고 하고 100등분해서 만든 게 뭔데? 이게 섭씨 온도거든요. 근데 분자의 움직임 기준으로 만든 움직임이 멈췄다는 얘기. 0켈빈은 이 움직임이에요? 0켈빈? 네. 켈빈이 올라간다. 무슨 얘기? 운동이 회복된다고 해석할 수 있어. 이거 더 많이 써요. 과학에서. 뭐 켈빈. 갑자기 생뚱맞게 나온 게 아니라 얘가 과학에서 공식 같은 거에 대입할 때 켈빈 써요. 사실은. 과학에서는 입자의 움직임을 얘기하는 거거든. 그래서 사실 더 유명한데 일상적인 용도 온도는 도시를 많이 써갖고 잘 모르는 학생도 많죠. 기억하자겠고, 온도는 켈빈이에요. 다. 광도. 그럼 광도는 외워야지 모를 수 있나? CD 이렇게 써요. CD 읽는 방법은 칸델라. 물질량은 MOL. 어떻게 읽을 거 아니, 얘들아? 몰. 고등학교 화학 배우면 초반에 나오거든요. 작은 물질 한 묶음을 6.02 곱하기 10의 23승계를 1몰이라고 정해놨어요.
1번 몇 개라고? 6.02 곱하기 10의 23승계. 봐봐. 많이 정리. 개 많지. 602에다가 동그라미 이만큼 하는 만큼을 한 묶음으로 만들어 놨거든? 그걸 1번. 너무 어렵지? 아직 너무 어려운데요? 그럴 필요 없어요. 그냥 1번 정확하게 기억해. 예? 제일 중요한 게 선생님 뭔데? 이거. 야, 7가지가 뭔데? 기본량? 기본량이 기본 단위까지 그냥 기억해. 응. 이거 배우는 단계니까 선생님 뭐 더 얘기할 수밖에 없어. 근데 써놔도 나쁘진 않을 것 같은데요. 1몰 없나? 여기까지 우선 쓰고 1몰은 한번 써봐요. 1몰은 다음 이게 기본량이라고? 그러면 우리 세상에 단위가 이거밖에 없냐고? 물량이 이거밖에 없냐고? 아니지. 같이 만들어보자. 넓이라는 거 있지 않니? 학생들 부피라는 것도 있지 않니? 그리고 또 9.8 2분의 1 MH 할 때 뭐야? 2분의 1 MH 아니야? 미쳤나봐. 2분의 1 MV 제곱이지. 그때 V를 우리는 뭐라고 하지 얘들아? 소, 력. 일단 얘는 나왔어. 기본량이야? 아니야. 뭐야 너희는? 유도량이라네. 어떻게 유도됐냐고? 넓이 어떻게 측정하니 얘들아? 가로 곱하기 세로. 가로라는데 가로 길이 곱하기 세로 길이 아니니? 그래서 넓이는 저 기본량 길이를 2번 곱한 값이야. 공감하니 이거? 이거는 뭔데? 길이를 몇 번 곱했어? 길이 곱하기 길이로 나오는 값이야. 요거는 미터 2번 한 거고, 이건 미터 이렇게 3번 한 거야. 속력은 어떻게 나는지 저 기본량으로 얘기해봐. 시간분의 길이야. 거리가 길인 거 알겠어? 그래서 속력은 시간분의 길이고, 그거의 기본량을 만들어 보면요, 여기는 초가 되고 여기는 뭐야? 미터가 돼서 미터 퍼 세크가 기본 단위가 될 수 있어. 기준 단위가 될 수 있다. 자, 12쪽 정리해보자. 어떤 거 체크하시냐면요, 자 들어가요. 7개 그 가운데 있는 표 나왔는데 국제 단위계 동그라미 칠게요. SI. 이건 뭐냐? 뭐 세상 모든 국가에서 이걸 쓴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문명이 있는 문명, 지금 멀쩡한 나라 대부분에서 이걸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만 기본으로 쓰는 건 아니에요. 됐니? SI는 뭐다? 국제 표준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밑에 가보자. 자,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기본 상수, 상수라는 말을 우리가 이해하셔야 돼요. 상수와 변수가 있어요. 변수 느낌 어때요? 변할 것 같지 않아요? 상수는 그 반대거든요. 일정한 값이에요. 이거는 변하지 않는 값은 상수, 변하는 값은 변수 이렇게 얘기해요. 얘들아, 자 선생님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두 회사에서 거래를 했어요. A 회사에서 B 회사로 철근을 사기로 했어요. 철근 아세요 학생들? 증거 있잖아요. 철근. 예. 공사 같은 거 하려고. 근데 철근을 10m 주문했어. 근데 B 회사에서 철근이 왔거든? 근데 내가 알고 있는 거보다 적게 왔어. 그랬더니 그 사람은, 보낸 사람은 뭐라 그래? 10m라고 얘기를 해. 내가 아는 10m와 그 사람이 아는 10m가 어떻다는 얘기예요. 서로 다를 수 있어. 그때 있잖아. 누가 맞는지 확인하고 싶어. 그러면 물어볼 사람이 없네요. 학생, 미터 원기라고 알아요? 미터 원기? 미터 원기라고요. 어디 이렇게 보관해놨어요. 1m를 딱 정해 이렇게 보관해놨거든, 얘들아. 그거에다 비교해보면 되지. 그 딱 비교했을 때 그거랑 같은 길이 갖고 있는 1m가 진짜 1m야. 이런 식으로 미터법을 제정했어. 자, 밑에 있는 거 한번 볼게요. 프랑스에서 미터법이 제정되었고, 기준 미터, 질량 킬로그램, 국제 미터 협약 체결을 해왔고, 시간 연료 온도를 이렇게 여기까지를 했고요. 도량형 총회에서 정의하였다. 다음 밑에 가보자. 유도량과 단위. 얘들아, 유도량 뭐라 했는데, 기본량이 몇 번 곱해지거나 막 이렇게 기본량에서 나오는 겁니다. 기본량은 7개, 유도량은 몇 개? 몰라요, 그거는. 무한히 만들 수도 있어.
요말 공간 회 학생들, 자, 거기 기본형 보세요. 거기서 넓이는 길이 곱하기 길이에요. 부피는 길이 3번 곱했어요. 속력까지 했고, 가속도의 공식은 아세요? 미터 퍼 세컨드 제곱인데, 사실은 시간분의 속력 변화야. 시간당 얼마 변해요?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가속도 하나 끄집어 볼까요? 여기 중3 학생들이니까 그래도 9.8이라는 거 하나 있었죠. 한번 써볼게요. 9.8이라고 배우긴 했는데 얘들아 정확한 단위 써볼까? 이거야. 9.8m per sec가 시간당 변해요. 이런 뜻이야. 여기 뒤에 거 정리할 수 있어. 할 수 있잖아. 어떻게 수학을 열심히 했는데 못하면 안 되지. 이렇게가 됐니? 네. 그래서 미터 per second 제곱이라는 게 떴어. 가속도의 단위는 미터 per second 제곱. 밀도는 밀도 공식 알아요 학생들. 부피분의 질량이거든. 그래서 세제곱미터 분의 질량의 기본 단위 뭐라 했어? 킬로그램이야. 이거 맞춰가야 돼요. 여기다 쓴 걸로 넣어야 돼 우리. 그램 넣으면 안 돼요. 농도가 뭐냐? 야야야 농도는 일정 부피에 얼만큼의 물질이 들었나 하거든. 그 농도에다 쓰자. 농도는 이렇게 써. 부피분의 물질량. 부피분의 물질량. 이 농도 여러 가지 있지만 기본적으로 농도의 개념이 이거야. 일정 부피에 얼마큼 들었냐? 그래서 물질량 뭘로 들어갔어요? 뭘? 부피 세제곱미터 들어갔어. 자, 왼쪽에 보시면요, 기본 상수가 있어요. 상수 반대말 뭐라고? 변수 상수 안변의 변수 변해 이렇게 생각합시다. 그 다음에 기본 상수로 기본량의 단위를 정의하는 예. 빛의 속력이 봐봐. 말하기도 짜증나. 그거 외워야 되는 선생님. 너 외우라면 외울 거니? 안 외울 거잖아. 선생님 외우라면 외울 거니? 안 외울 거잖아. 맞지? 그 미터 퍼 세컨을 해. 그러면 해석을 하면 야 이거 1미터는 빛이 어떻게 해? 진공에서 그만큼 분의 1초 동안 진행한 길이 이렇게 정의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게 왜 상수냐? 속력이 안 변하거든. 빛의 속력은 일정한 값이야. 그러니까 1m도 변하지 않는다는 얘기야. 단위가 없는 물리량이 있어요. 얘들아, 학생들, 무식한 학생들 아는지 모르겠지만 퍼센트 농도라고 알았어요? 퍼센트 농도 또 물어보면 또 모르는 척 할 거니 더 물어볼까봐. 자, 근데 퍼센트 농도 선생님이 한번 써볼게요. 번호는 모르는 척 하지 마. 용액의 질량분의 그거 같아. 용질의 질량 그거 아니라 질량분의 질량 곱하기 100 하지 않아요? 돌려? 괜찮아? 재미없지? 재미없어. 솔직히 가자. 난 어때? 뭐 포인트야? 자, 이거 지워졌어요. 지워지면 어떻게 되니? 하고 싶은 말이 뭐야? 그람하고 지워져버리면 뭐 아무것도 없네? 이 농도는 사실 억지로 퍼센트라고 쓰거든? 네? 억지로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놓고 퍼센트 이렇게 쓰는데 사실 농도는 단위가 없는 양이에요. 네. 30g 뭐야? 100 중에 30차지 뭐 그런 얘기. 그래서 그 왼쪽에 보시면요. 그래서 퍼센트는 100분의 1을 뜻하고 뭐 단위 어떤 단위는 아니라 13쪽 넘어가면 얘들아 유도량과 단위 나왔어요. 여러 가지 유도량과 단위는 꼭 기억하시는 게 좋고 4번을 별표시죠. 4번. 이거 모르는 학생도 많던데 은근히 큰 거하고 작은 거 뭐 두 가지 기억하자. 컴퓨터 좋아하는 학생들 컴퓨터 좋아해요? 컴퓨터 또 더 물어볼까봐 싫어한다고 하는 것 같은데 자 컴퓨터에 용량 같은 거 있잖아요. 용량 저장 용량 선생님 한번 해볼게. 바이트가 있어. 바이트? 제일 작은 게 바이트야. 그 다음 뭐 있는지 아세요? 킬로바이트라고 있어. 그 다음 뭐 있는지 아세요? 그거보다 좀 큰 거. 메가바이트라고 있어. 들어본 거 같아? 메가보다 더 큰 거. 기가바이트라고 있어. 기가보다 더 큰 거 뭔지 아니? 요즘 핸드폰 사면 저장 용량 1테라바이트 되기도 해. 네. 그러면 지금 선생님 뭐 짠거부터 봤는데 킬로 여러분 혼자 얘들아 메가 들어 보이니? 네. 기가 그 다음 뭐 한다고? 테라까지
이거 10에 동그라미 3개씩 늘어나요. 10에 3승, 10에 몇 승? 6승, 10에 몇 승? 9승. 몇 승인 것 같아요? 12승. 이렇게 가. 그래서 여기 동그라미 3개씩 늘어나는 거도 있는 반면 자, 작은 것도 있겠지. 작은 거 뭐 있어요? 자, 1ml 있지? 이제 이건 아니다. 너 모른다고 뻥칠 거지. 1m는 몇 밀리리터? 몇 밀리리터니? 아르골은 맞아? 아니야? 아니 센티미터인데. 아, 잘못했네. 일 센티미터는 뭐야? 10mm 알죠? 알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10의 마이너스 1승 이런 식으로 간다는 얘기. 네, 작은 것도 있어요. 자, 작은 거 선생님 한번 얘기해 볼게요. 뭐 안 들어봤다면 할 말 없고. 밀리라고 있어요. 여기 밀리 10의 마이너스 3승. 그 다음 또 다른 거 없어요? 마이크로 10의 마이너스 6승. 그 다음 이거 메가고 마이크로라네. 마이크로미터 그러면 이거고, 그 다음에 나노 10의 마이너스 9승. 그래서 여기 삼총사 테라까지 잘 몰라도 삼총사 알아야 돼요. 네. 여기까지 해보자. 자, 거기 그래서 4월 별표 채용 학생들 적도를 보면 나노는 마이너스 9, 마이크로는 마이너스 6, 밀리는 마이너스 3, 센치는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도 나왔는데 마이너스 2가 무슨 뜻인지 알죠 학생들? 100분의 1이야. 네. 10의 2는 100 곱하기야. 100 곱하기. 그래서 거기 있는 것들을 꼭 알아야 된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어요. 밑에 있는 거 해봐요. 자, 13조 답을 한번 맞춰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기본량이고, 자, 시간, 길이, 이것까지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근데 사실 뭐 기억은 하는데요. 그냥 일상적으로 쓰는 가장 흔한 것들을 이고, 그 중에 아닌 거 몇 개 있네요. 광도, 물질량. 자, 그래서 이거는 국제 단위계를 써요. 너무 길면 줄여서 SI 이렇게 쓰면 돼요. SI 단위계 이렇게 얘기해요. 자, 그리고 밑에 이제 유도량이라고 하고, 기본량의 단위를 조합하여서 나타낸다. 이렇게 할 수 있죠. 1번은 OOXO 했어요. 자, 3번이 왜 X냐? 기본량의 특징이 뭐예요? 이 기본이거든. 네? 기본인데. 딴 걸 활용해서 만들어? 아니야. 기본량을 활용해서 다른 물리량을 만들어요. X야, X. 다음. 진영 뭐지 기억나요 학생들? 킬로그램 집어넣고. 다음 3번 미터 그거 중에서 이제 있는 대로 고르세요. 그랬어. 속력은 뭐하고 뭐 미터 per 세크지 얘들아. 두 가지 필요하네. 뭐 거기에서 미터하고 세크 기억 디귿 답 어떻게 써야지 알겠니 얘들아? 부피는 자 너를 부피해볼게. 부피는 기억 곱하기 기억이지. 기억만 있으면 돼요.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이거든? 부피 만들려면 어떻게? 기억을 3번 곱해야 되지, 얘들아. 그거 분해. 질량은, 킬로그램이야. 그래서 기억하고 니은이 있어야 된다. 뭐 그런 식으로 하시면 돼요. 10m는 1km. 이번에 0.001g은 1mg. 이렇게 가요. 되니? 넘겨서. 아니다. 일단 자 요거 풀어보고 갈게요. 어디까지냐면요 일단 16조까지 풀어보고 갈게요. 16조까지 한번 해보자. 19쪽의 답을 맞춰가면서 어떤 내용인지 정리해보자. 재는 걸 뭐라 그런다 했어요? 직정의 다음 추정하는 건 뭐라 그랬어요? 어림에 이렇게 얘기해요. 다음 측정할 때는 뭐가 있어야 돼요? 측정? 표준이 있어야 돼. 나는 그래서 측정 표준 이렇게 가고요. 자, 1번에 다음 OXOO. 자, 측정에 대한 설명이에요. 도구 없이 하는 게 아니라 도구를 이용해요. 어림은 추정하는 활동은 어림이 답이 되겠죠. 3번은 OXO.
단위의 표준, 방법의 표준, 뭐 이런 것들. 다음 4번. 혈당량을 그거 밀리그램 퍼 데시리터를 외우라는 건 아니에요. 그렇게 어떤 기준을 정해놓고 하면 다 뭐야 측정 표준이라고 얘기하는 거다. 다음 이마에 손을 대어 체온을 확인한다. 이거는 얘들아 체온을 어디서 확인해야 되는데 이마에서 누구는 이마에서 재고 누구는 여기 겨드랑이 재고 그럼 돼야 안 돼? 안 되겠지. 누구는 디지털로 재고 누구는 아날로그로 재고 디지털과 아날로그 곧 나오지만 디지털 좋은 거 아날로그 꽂은 거 뭐 이런 게 기본적으로 생각할 수 있어. 근데 방법이 똑같아야 돼요. 다음 부품을 표준이 없으면 부품 제각기 만들면 사고 날 수 있죠. 위험해. 넘겨보자. 다음 사실 본격적인 어떻게 보면 본격적인 과학 다음 주부터가 될 것 같아요. 응. 요즘 너는 시험이 언제 끝났지? 목요일날 끝났니? 네. 또 하루밖에 안 지났구나. 자, 신호와 정보라고 했어요. 자, 들어봐. 무슨 상황인지 알아요? 지진이 발생했어. 막 땅이 흔들려. 자. 막 흔들려. 그러면 우리는 무슨 생각하는데? 흔들리나 보다. 이러나? 지진 발생했나? 이렇게 얘기하지. 아니에요? 나만 그래? 자, 그래서 선생님이 얘기하는 거 막 땅이 흔들렸어요. 그건 뭐야? 지진파야. 지진파라는 일종의 신호가 온 거죠. 그러면 그걸 보고 우리는 지진이 일어났구나. 튀어야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잘됐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아니니 얘들아? 아침에 방에 있는데 다 들어봐. 꿀잠 자고 있는데 눈에 막 빛이 들어와. 햇빛이 막 들어와. 그러면 사람들은 뭐 어떤 생각해? 아침인가? 이렇게 생각하지. 나만 그래? 자, 그런 식으로 해서 방금 얘기했던 거, 지진파가 될 수도 있어요. 다 비칠 수도 있어요. 어떤 소리가 들릴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것들을 통틀어서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 신호다 그래. 그 신호 속에는 뭐가 있다? 정보. 어떤 신호가 의미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걸 우리가 해석한 걸 뭐라 그래? 정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눈부셔 아침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얘기지. 자, 신호를 해서 여기 정의해보면, 자, 밑줄에 거기 쳐볼게요. 항상 정의 내리는 거 생각보다 어려운데요. 신호를 정의 내릴 때 선생님 줄이는 거 좋아요. 항상 선생님 줄이는 거 좋아해요. 선생님 어떻게 줄여줄래요? 그러면 신호는 환경 변화야. 그 환경 변화는 뭔데? 변화가 생긴 게 신호지 결국. 그 변화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 빛일 수도 있고 소리일 수도 있고 빛, 소리, 지진파, 파동일 수도 있고 소리가 파동이긴 한데 온도일 수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변화를 통틀어서 뭐라 한다고요? 신호. 그걸 통해서 그 변화를 통해서 우리가 딱 얻는 정보를 뭐라고 해? 얻는 정보라고 하면 안 되겠네. 저 정보. 그래서 그걸 해석해서 얻어내는 것들은 우리는 뭐라 그래? 정보를 얻는다 그래. 신호를 통해 정보를 얻어요. 그게 정의지. 자, 그래서 그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의 변화를 우리는 신호 그렇게 하고 정보 측정하고 분석해서 유효하게 얻어낸 거. 자, 지진파를 먼저 볼게요. 결국 지진파를 측정하고 분석하면 내부 구조와 변화 등을 알 수 있다. 되니? 내가 선생님이 학생, 윤지 학생, 선생님이 의사인데 윤지 학생 체온을 재봤어요. 애들이 38도 그래요. 얘 멀쩡하구나 이래? 아니지. 이게 뭐 이상한데? 이렇게 할 수 있지. 38도라는 그 신호를 통해서 뭘 얻을 수 있어? 제 건강에 문제 있는 거 아니야? 얘 감기 아니야? 뭐 이런 정보 얻을 수 있지.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체온을 측정해서 그 얻은 신호를 통해서 우리는 건강 상태를 알 수 있다. 우주 얘기 나오는데요. 사실 다음이 이제 우주예요. 그 우주에서 온 빛을 측정하고 분석하면 우주의 생성 과정 빅뱅이라고 하거든. 빅뱅 들어봤어요? 그런 걸 알 수 있어. 우리 다음 단계가 이제 다음 주가 빅뱅이에요, 사실. 빅뱅 아니, 너희들? 너 아니, 너?
아무도 없네요. 자, 거기 센서. 여기 학생들. 중3 학생들은 이번에 시험 봤어요. 뭐 봤어요? 오감이 뭔지 알아? 몰라? 오감. 오감 알죠? 이 시험 보면 알겠네요. 맞죠? 눈, 귀, 코 이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중간고사도 안 봤니 그거? 중간고사 때 봤니? 중간고사 봤어 이거? 그럼 아이 시험을 안 봤네 이 부분은? 자, 너희 과학학 선생님 내가 지금 그 정보를 가지고 분석을 하면 약간 뭐 물리학 쪽인 것 같은데 과학 선생님 아니? 생명과학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은데 느낌이 딱 오는데 시험 자체는 안 본 거 보니까 범위에다가 포함 안 시킨 거 아니야? 물리학 과학이야? 자, 이거 왜 그랬지 근데? 자, 사람에는 오감이라는 게 있어. 시험은 안 봤지만 눈, 코, 입, 귀, 피부 이런 걸 우리 뭐라 그래? 통틀어서 감각기관 이렇게 얘기해. 사람은요 그 감각기관을 통해서 주변 신호를 받아들이고 있어. 소리는 빗대기가 많이, 빛은 눈가리가 많이, 잘 그리지. 그다음 또 뭐라고 하냐? 저기 뭐야? 냄새는 코가, 맛은 입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사람은 감각기관이라고 피부 접촉하는 거가 피부 이거 막 이렇게 온도 변화도 느낄 수 있는데 얘들아 기계도 느끼고 싶어. 기계한테 정보를 줘. 얘들아 기계한테 빛을 쪼여줘. 그렇다고 얘가 빛을 인식해야 되잖아. 그럼 기계도 감각기관이 있냐? 학생들 이건 사람이라 치고 요즘 로봇이 대세거든. 로봇을 하나 만들었어. 로봇 막 이렇게 해갖고 로봇 만들었어. 요즘 로봇 대세인 거 아니? 얘들아? 곧 로봇 세상이 올 거예요. 학생들이 일자리 잃고 로봇이 일을 하는 세상이 올 거예요. 그래서 공부 열심히 해야 돼요. 일자리 로봇을 컨트롤하는 사람이 되려면 자 얘도 감각기관이 있을 거 아니야? 없을 거 아니야? 쟤도 있어. 로봇도 보고 듣고 느끼고 막 부르면 막 대답하잖아. 예? 그렇다고 뭐 사람의 귀를 거기다가 인식해 놓은 거 아니잖아. 그걸 우리 이렇게 얘기해요. 사람에는 감각기관이. 이런 기계에는 뭐가 있냐? 센서가 있다고 얘기해. 센서가 뭐야? 센서 정의 내려볼까? 지금 선생님 센서를 뭐라고 얘기하는 거 같니? 기계가 갖고 있는 기계들의 감각기관이야. 이해하? 빛을 받아들이는 센서 한번 만들어보자. 이거 광센서라고 해. 광센서하고 똑같은 건 눈깔이야. 되니? 응. 그 다음에 소리를 받아들이는 걸 소리 센서라고 해. 인간이 귀에다 한다고 그럴 수 있어. 그 다음에 가스 센서라고 기체 상태의 화학물질 받아들이는 거 있거든? 우리 코에서 냄새가 기체 상태로 들어온다는 얘기 들어봤어요? 그런 것처럼 결국 센서가 뭐냐? 센서 별표. 얘들아 우리는 이제 아날로그하고 디지털 선생님이 얘기할 건데 얘들아 자연은 아날로그게 디지털이게 디지털? 아니 말하면 왜 이래 디지털이게 자연 그대로 아날로그게 디지털이게 지금 이 순간은 뭐야? 아날로그예요. 여기서 저 소리 들리지? 아날로그예요. 그걸 기계한테 저 그대로 기계한테 들으면 알겠니? 모르겠지? 우리 요거 있거든? 요거 감각기관이 있어. 근데 기계는 센서가 있긴 하지만 센서가 받아들이는 건 저걸 바꿔줘야 돼요. 정리. 이 자연 그대로를 뭐라고 한다? 자연에 있는 신호를 뭐라고 한다고? 아날로그. 기계가 인식할 수 있는 건 아날로그 아니야. 그거는 기계는 이진법으로 인식할 수 있어. 0 아니면 1. 어디서 들어본 거 같지 않아요? 뭐 코딩 이런 거? 코딩 해본 적 있어요? 코딩? 무조건 없다. 내가 더 많이 더 시킬까봐 무조건 없다는 것 같은데 느낌이. 맞지? 너 맞지? 이따 그러면 또 귀찮게 더 많이 시킬 거야. 없는 걸로 하자. 자, 영하고 이름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솔직히 이진법. 컴퓨터. 정보. 있지? 억지로 얘기하면 이제 안 될 것 같으니까. 있잖아. 근데 없을 수가 없죠. 근데 하고 싶은 말은 뭐냐? 기계는 이진법만 인식해. 기계한테 빛을 설명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빛을 그대로 줘야 돼? 바꿔줘야 돼? 이진법을 바꿔서 보내줘야 돼. 얘한테 그 정보를. 그래서 결국 센서가 뭐예요? 그러면 선생님 정리해볼게. 센서가 뭐라고 하고 있는 거였니?
기계의 감각기관이라고 선생님이 얘기하지 않았니? 기계는 뭘 인식하는데? 디지털. 기계는 디지털만 받아들여. 그럼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신호는 뭔데? 아날로그든? 그럼 아날로그를 디지털로 변환시키는 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한다? 센서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거 어때? 이해하니? 밑줄 쳐볼게요. 자, 다양한 신호를 받을 때 전기 신호로 변하는 선생님 디지털이에요. 전기가 디지털이에요. 전기 신호에는 디지털 써. 디지털. 되니? 그 다음. 뭐가 있어요, 그러면? 방 센서도 있고요. 그 다음에 가스 눈썰 경보기에는 화학 센서가 있고요. 여기 불나면은 윙윙윙 하지? 우리 코 같은 거예요. 가스를 감지해. 그 다음에 빛 광 센서는 바코드 스캐너 띡띡 이렇게 찍는 거 봤지 학생들? 바코드 어디서 빛 나오는데 빛이 이렇게 맞고 돌아오는 걸 이용해. 자, 그래서 다양한 센서가 있어요. 자, 별표 3개 가자. 오늘 별표 3개 내가 뭐뭐 갔는지 기억하면 기억하나 못하나. 자, 별표 3개 어디다 가냐? 아날로그와 디지털. 걸로 가자. 아날로그와 디지털. 디지털. 디지털이 좋은 거니? 아날로그가 좋은 거니? 그러면 일단 학생들. 자, 뭐가 더 좋은 거예요? 그러면 다들 뭐가 더 좋은 거예요? 딱 봐도 이거 아니에요? 이거? 그렇지. 어때? 너 디지털 사진기 내가 선생님이 너한테 사진기 하나 줄게 라고 했어. 너 디지털 사진기와 아날로그 사진기가 있어서 뭐가 달라? 이거 바뀌셔? 뭐 하나만 선택하면 디지털. 학생은 싼 거 가져가는 거예요. 자, 아날로그 훨씬 비싸요. 아날로그 사진기가 어떤 사진기냐면 그 필름 나오는 그 사진기 얘기하는 거거든. 그건 너무 옛날 거 아니? 부담다리 아니? 야, 아날로그는 자연 그대로야. 자연의 신호를 뜻해. 지금 이 순간 아날로그란 얘기야. 이 지금 순간은 아날로그야. 근데 기계가 이거 직접 인식할 수 있다고 없다고. 기계가 알아듣게 하려면 어떻게 바꿔줘야 되거든? 이 자연의 신호를 변환해서 기계한테 입력해주는 이진수로 변하는 그 전기 신호가 뭐란 얘기야? 디지털이란 얘기야. 이 말 이해하니? 바꾸는 게 좋아요? 아니지. 이건 자연 그대로야. 근데 그거를 바꾸면 무조건 왜곡될 수밖에 없어요. 실제는. 선생님이 이 사진기가 더 좋다고 하는 이유를 공감하니 지금? 있잖아. 필름 사진은 자연을 그대로 거기다 박아놓은 거야. 근데 디지털 카메라에는 어떻게 되어 있는데 저장할 때 어떻게 그대로 저장할 수는 없잖아. 그걸 잘라서 저장해야 되거든. 뭘로? 파일로 잘라내야 되거든. 결국 파일로 자르는 과정에서 그 원본을 어떻게 무조건 잘라야 돼. 무조건 잘라내고 나중에 다시 불러내게 하면 어떻게 다시 그 잘라냈던 게 합쳐지면서 나오거든. 여기서 이제 원본이 더 정확할 것 같아요. 다시 보관된 게 정확할 것 같아요. 어때 느낌이? 원본이 더 정확하겠지. 이해합니까 조금? 응. 가끔 그런 경우가 있어. 나는 그래요. 나는 선생님 지금 자기 목소리를 정확하게 알기 힘들어. 근데 가끔 녹음된 내 목소리는 되게 이상해. 그런 적 있어 없어? 또 없다고 하면 있잖아요. 맞지? 왜 그런 거 같아요? 좀 느낌 오니 요번에? 한번 디지털로 바뀌었다가 나오면서 다시 보관되면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왜곡될 수밖에 없어. 그래서 자연의 신호예요. 요거는 안 잘랐어. 그래서 연속된 신호다. 어때? 자연식 아날로그 막 이렇게 나왔다 쳐. 근데 이거 그대로 쳐줄 수도 있지. 근데 그대로 쳐주면은 문제가 있어요. 용량이 너무 커져. 필름 사진기는 한 12번밖에 못 찍어. 이만한 필름 넣고. 그런데 디카에 요만한 거 있지. 안 보이냐? 요만한 그 칩 같은 거에 100만 장도 넣을 수 있어요. 디지털의 장점은 뭔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많은 용량 넣을 수 있어. 부피가 커지지가 않아.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게 좋다고 얘기하는 거는 자연 그대로야. 무조건 왜곡돼 여기는. 얘를 넣을 때 어떻게 디지털이 어떻게 되냐면 여기 잘라내야 돼요. 거의 지금 그냥 자른 거? 응. 이 자른 거 나중에 재생했을 때 원본처럼 완전히 그 연속이 나올 수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 얘도 원본에 가깝게
하는 방법 없나요? 있지. 어떻게 자르면 되는 거 같아? 넓게 촘촘히 다. 이걸 더 촘촘한 간격으로 자르면 어떻게 돼? 나중에 복원할 때 조금 더 원본에 가까울 수 있겠지. 단점이 있지 않을까? 단점은 뭘까요? 용량이 커져. 파일이 많아지고. 그래서 같은 영화도 고화질이 있고 저화질이 있잖아. 응? 고화질 영화가 훨씬 더 용량이 큰 이유는 더 세밀하게 자르니까 이렇게 하시면 돼. 좀 이해돼요? 그래서 아날로그는 자연의 신호야. 연속됐다 특징. 얘는 불연속이에요. 얘는 자연의 신호가 아니라 뭐라고 해야 돼? 이거는 변환된 신호예요. 뭐라고 해야 되냐? 기계의 신호야, 기계. 기계가 인식할 수 있는 신호 이진수로 바꾼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돼. 어떻게 되냐면 뭐냐 대표적인 거 여기 선생님이 이거 있어 너를 딱 찍었어. 찍으면 별로 안 좋아할 수도 있지. 개 싫어하는데 어쨌든 찍었다 쳐. 여기 처음에 사진 나오죠. 일단 초반에 처음에 나온 건 아날로그일 수 있어. 근데 문제는 계속 이거 여기다 이렇게 들고만 있고 그거만 하고 살 수는 없잖아. 일단 뭐야 저장해야 되지. 근데 찍히는 순간은 아날로그인데 그게 저장되는 순간 다 잘려갖고 저장돼요. 나중에 복원했을 때 원본하고 요즘 기술이 좋아갖고 거의 뭐 비슷하게 나오죠. 근데 그걸 해석을 하면 거의 비슷하게 나온다는 걸 해석하면 뭐라 그래야 돼? 더 세밀하게 자르고 있다는 얘기죠 요즘은. 네, 이 카메라를 디카 같은 거 살 때 있잖아요. 100만화소, 200만화소 막 이렇게 얘기하거든. 100만 이기는 거 같아, 200만 이기는 거 같아. 둘 중에 하나 줄게. 너 뭐가 잘래? 그러면 뭐가 잘래? 또 이 눈치챘네요. 자, 여기 두 번 당하진 않네. 자, 200만 화소는 200만 개로 잘라낸 거야. 100만 화소는 어떻게 한 거 같아? 100만 개. 뭐가 다 설명할지는 알겠죠? 거기까지 가보면. 자, 일단 별표 3개 쳐요. 아날로그, 디지털. 연속적으로 변하는 신호예요. 아날로그 이동하는 시간 연속적. 뭐가 있어요? 빗소리, 지진파, 온도에서 자연에서 발생하는 대부분의 신호. 자연에서 발생하는 이주시자 자연 그대로를 아날로그라고 하는구나. 온동에도 디지털 온동이 어떻게 생겼냐고. 아날로그 온동이 어떻게 생겼니 얘들아. 그러니까 그 빨간 기둥 있는 거 아날로그거든. 아날로그의 특징. 연속적인 모든 걸 다 표현할 수 있어. 디지털 온동에 내가 샀어. 얘들아 디지털 온동에 샀어. 갖다 대면 딱 그 숫자가 보이는 온동이야. 여기 맹점이 있어요. 36.1. 그 다음에 36.2가 돼. 그 안에 그 중간에 숫자가 없니? 그럼 다 표현할 수 없는 거지. 이거는 사실 불연속인 거야. 이거 이해하니? 숫자로 표시되는 것들의 맹점이에요. 이거는 좋은 거 아니에요. 좋은 거일 수도 있지. 근데 아날로그는 빈틈이 없어. 연속적이야. 근데 디지털은 불연속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디지털 신호는 불연속 동그라미 쳐야죠. 그래서 이진수 써. 스마트폰, 컴퓨터 같은 디지털 기기에 처리하는 신호. 디지털은 연거일을 이용한 이진수를 주입시키는 기계들을 통틀어서 하고 우리가 쓰는 건 대부분이에요. 지금 우리 다 디지털에 세계에 살고 있어요. 그거 어떻게 해요? 뭐 바로 그냥 빛 쪼여주면 안 되고 뭐라 해? 센서를 통해서 바꿔줘야 된다는 얘기. 결국 아날로그 전기 신호를 디지털로 변환하는 과정을 거쳐야 된다. 얘들아, 그 신호들 보이고 그림 중간에 아날로그 신호는 어떻게 나왔니? 연속돼서 나왔지. 이거 파일로 잘라낸 게 뭔데? 디지털로 변환시킨 거예요. 자, 4번 가보자. 4번 봤어? 디지털 신호의 특징. 디지털 선생님 더 좋은 거 아니에요? 장점 많지. 요즘 디지털 세상이지. 또 아날로그 고집하는 사람도 있지. 얘기하는 거고. 디지털 장점이 많아. 선생님 나 때는 말이야. 얘들아 궁금하지 않겠지만 선생님 때는 영화 한 편을 이렇게 테이프 이만한 걸로 들고 다녀야 돼. 개 짜증나지. 떨어뜨리면 파손되고 시간 지나면 막 그 중간에 지지거리고 누가 그 잘라내면 망한 거야. 근데 요즘 어때요? 요만한 그 USB 같은 데다가 영화를 뭐 100개 이상 막 받을 수 있거든? 어때요? 운송편에, 저장편에, 용량 작아. 이건 장점이야. 자, 그래서 근데 단점이 첫 번째 나는데요. 왜곡되거나 일부를 잃을 수 있다. 이거 공감하니 얘들아? 어쩔 수 없는 부분이에요. 이거는 줄이는 방법 없나요? 있다 그랬지 내가?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다 그랬어. 촘촘히 자르면 돼요. 촘촘히.
시간 간격을 작게 해서 하면 돼서 아날로그는 시간에 비해서 용량이 적고 복사 편집이 자유롭다. 선명한 시간을 만들 수 있어요. 자, 21쪽 가보자. 정보를 디지털로 변환하는 기술을 활용해서 디지털 정보를 얻을 수 있고 정보통신에 활용되고 다양한 분야에 쓰이고 있고 선생님 밑에 걸 읽을까 말까 하다가 뭐 요즘 디지털 안 쓰는 데 없거든. 수업할 때도 쓰고 인터넷에 쓰고 드론 어쨌든 기계가 움직이는 건 다 디지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기계로 하는 건 디지털이야. 그래도 있잖아 아날로그는 그런 거지. 아까 선생님이 사진기도 얘기했지만 음악 이게 꽂아서 이렇게 듣는 음악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뭐 LP판 막 구해서 트는 사람 있는 거 아니? 옛날 LP판 거기서 나오는 건 아날로그예요. 그건 아날로그예요. 거기서 나오는 소리는. 근데 우리가 듣는 소리는 뭐야? 기계가 이렇게 변환시켜 버리는 소리거든. 그래서 왜 그거 듣는지 조금은 이해되니 오늘 하는 거 하고 나서 왠지 억지로 이해하는 건 내가 강요하는 건 아니야. 근데 조금 이해되니 조금? 왜 그 옛날 사진기, 옛날 오디오, 막 이런 거 찾는 사람들은 있는 그대로를 듣고 싶어. 있는 그대로를 원하는 거지. 왜곡되지 않은 정보. 그래서 아날로그는 왜곡이 안 된 건가 봐요. 맞아. 밑에 있는 거 했냐. 자, 21쪽에 밑에 있는 거, 선생님이 지금 설명하면서 마무리하는 걸로 일단, 어떤 변화를 통틀어서 뭐라 그래요? 신호. 거기서 얻는 유용한 것들을 정보라 그래요. 그 다음에, 디지털 기기들이 우리 신호를 받아들이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뭔데? 센서가 있어야 돼. 다음, 자연의 신호를 아날로그, 그 다음, 불연속적인 값으로 나오는 기계들의 신호를 뭐라고 해? 디지털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 자, 1번 OXO 이렇게 됐어요. 자, 2번이 뭐가 잘못됐냐? 파동의 형태로만 전달된다. 아니야, 다양한 형태로 전달된다가 맞고 2번 가해되는 센서. 3번 아디디 뭐 니들 괜찮네요. 아디디 다 맞았니? 맞았지? 다음 4번 뭐예요? 디지털. 해서 오늘 내용은 사실 아주 뭐 본격적으로 들어갔다라기보다는 과학에서 과학이 기본이 되는 것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나왔어요. 그런 거 같이 느낌이. 자, 숙제는 어디냐? 전부 다예요. 전부 다는 게 뭐냐? 거기 이제 툴이 두개 전부 다예요. 그냥 29. 책은 다음 주에 준대요. 네. 책이 없대. 있으면 나도 주고 싶지. 없대. 출판사에도 없대요. 출판사에 없는 건 말이 안 되고 뭐라 해야 돼. 총판이라고 이렇게 책 오는 데 있거든. 재고가 없대요 일단. 그렇다고요. 자, 지난번에 고생했고